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무협영화의 붐을 일으킨 왕우주연의 의리의 사나이 외파리입니다. 원제는 독비도, 한 팔로 쓰는 칼이라는 뜻이죠. 영어명은 One Armed Swordsman. 1967년 장철 감독 작품으로 왕우, 전풍, 초교, 반영자, 양지경 등이 출연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 있는 금도문의 문주 죄요봉 앞에 한 사내가 나타나 신도대업께 전합니다 라며 공손히 서신을 바칩니다. 봉투를 열자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 봉투 안에 미혼약을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이어 일단의 무리가 담을 넘어 나타납니다. 악행을 저지르다가 죄요봉에게 혼쭐이 났던 회남이독이 구원을 갚고자 암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죄여봉은 재빨리 칼을 뽑아들었지만 이미 중독된 터라 그만 쓰러지고 회남이독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그들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이를 막아선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금도문의 충직한 하인 방성이었습니다. 무가의 하인이라 어느 정도는 무공을 익힌 그는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가 회남이독이 휘두른 도끼에 칼이 맞아 부러지고 결국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곧 금도문의 제자들이 달려오자 회남이독은 주랭랑을 칩니다. 정신을 차린 죄요봉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방성에게 묻습니다. 구명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겠느냐. 저는 비록 하인이지만 제 자식 방강만큼은 면천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성의 말을 들은 죄요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면천은 물론 내 제자로 삼아 무공을 익히도록 하겠다. 방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고 그날부터 그의 아들 방강은 금도문의 제자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방강은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가장 막내 제자지만 금도문 내에서 수위를 다툴 정도의 무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승 죄요봉의 딸 제폐아는 은근히 그를 사모하지만 방강은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녀를 멀리합니다. 폐아는 일부러 심술을 부리며 그를 괴롭히죠. 이룰 수 없는 사랑은 증오로 변하는 법. 폐하는 방강에게 비밀을 청하지만 워낙 실력이 차이가 나는지라 몇 한 만에 쓰러지고 맙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눈물을 흘리는 폐하. 그를 달래려 다가갔던 방강은 그녀가 무의식 중에 휘두른 칼에 맞아 오른팔을 잘리고 맙니다. 충격과 경악에 혼미한 상태에서 바로 옮기던 방강은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지는데 영웅은 하늘이 돕는 것인지 마침 다리 밑을 지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건너 마을에 사는 순박한 처녀 소만이 장에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소만의 극진한 간호를 받아 방강은 몸을 회복하지만 다시는 칼을 잡을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음을 한탄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소만은 방강에게 부친의 유품인 비급을 건네줍니다. 그 비급은 쌍수도에 관한 책이었는데 중요한 앞부분이 불에 타버려 남은 것은 왼손 보조도법의 초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른팔을 잃은 방강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알맞은 것이었고 또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부러진 칼은 길이나 무게가 보조단검으로서 적격이었으니 방강은 침식을 입고 수련에 몰두하여 절세의 무공을 습득하게 됩니다. 한편 오래전 방강의 사부 죄여봉에게 패하여 원한을 품은 장비신만은
절치부심 연구를 거듭하여 금도 64식을 파괴하는 금도쇠법을 완성합니다. 금도쇠란 가위처럼 생긴 무기로 끝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상대의 칼을 제압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즉, 상대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단검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죠. 더욱이 사용법은 금도문의 도법을 역으로 파헤친 것이니 가히 천적인 무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장비신마와 그의 수하들은 제여봉의 생신 축하를 위해 금도문으로 향하는 제자들을 습격하여 하나 둘 각계격파를 합니다. 장비신마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지만 간신히 몸을 피한 사형으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반강은 급히 금도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장비신마의 사제 소면이랑 정천수 일당과 맞닥뜨려 시간을 지체하고 맙니다. 그동안 장비신마와 그의 제자 정몽과 파상에 의해 금도문의 제자들은 거의 쓰러졌고 문주인 제여봉이 나서지만 그 역시 중상을 입고 위기에 처합니다. 장비신마가 득의의 웃음을 흘리며 칼을 높이 쳐든 순간 여기 제가의 문화생이 또 한 사람이 있다 라는 외침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반강이었습니다. 단숨에 정몽과 파상을 쓰러뜨린 그는 원흉인 장비신마와 맞섭니다. 그런데 금도쇠는 몸체보다 도두, 칼의 끝부분이 넓은 금도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무기였기 때문에 부러진 칼을 쓰는 반강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칼을 잡았다 해도 금방 빠지고 마는 것이었죠. 금도쇠법이 소용없다고 판단한 장비신마는 채찍을 꺼내듭니다. 짧은 칼을 쓰는 반강과 거리를 벌리기 위한 것이었죠. 채찍으로 반강의 몸을 묶어 운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그는 등에 메었던 단창을 던집니다. 은빛을 뿜으며 날아간 창은 반강의 몸을 꿰뚫고 손에 땀을 주며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던 금도문의 식구들 모두가 비명을 지릅니다. 장비신마는 승리를 확신하며 대소를 터뜨리는데 갑자기 땅을 박차고 뛰어오른 반강이 단숨에 거리를 좁히며 장비신마의 가슴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의 단창은 반강에 휘날리는 오른쪽 빈 소매만을 꿰뚫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문을 구한 반강은 스승께 이제 은혜를 갚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폐하의 애틋한 눈길도 뿌리치고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 소망과 함께 강호를 떠나 산속으로 은거합니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은 물론 절망의 나락에서 단숨에 정상으로 올라서는 반전, 10년을 벼른 집념의 복수, 보은과 의리, 애정의 갈등 등 탄탄한 극적 구조를 갖춘 무협의 표본과 같은 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 소설 신조협녀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일본의 맹인검사 자토이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를 뛰어넘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을을 확실한 스타덤에 올려놓고 장차를 쇼브라더스 최고의 감독으로 만든 영화로 무협작가 김용의 절친한 친구이자 소설가인 예강이 각본을 썼습니다. 무술 감독인 당가와 유가량은 악역 장비신마의 제자 정몽과 파상으로 출연합니다. 외파리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장애를 가진 무사가 등장하는 영화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대만 영화 대풍협 크레이지 소울드스맨, 우리나라에는 방랑의 제1검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고요. 또 대만 여배우 장청청이 주연한
여자 외파리, 여독비도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류의 영화가 몇 편 있었습니다. 이대엽이 외파리로 주연하는 대검객, 오지명이 외파리가 되는 석양에 떠나가다, 김지수가 맹인으로 등장하는 비연맹녀, 또한 놀랍게도 오영일이 주연을 맡은 팔 없는 검객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팔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상하게도 싼 검을 쓰는데 팔이 없고 칼 하나는 겨드랑이에 끼고 또 한 자루는 입으로 물고 싸웁니다. 그리고 외파리를 현대물로 번안한 김이라 주연의 의리에 산다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서극 감독이 조문탁을 기용하여 도라는 제목으로 외파리를 리메이크했지만 영화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하고 옛날에 멋스러움이 많이 사라진 듯해서 아쉽기만 했습니다.